야쿠자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다. 꼭 어떤 경찰이 수사를 하겠어요. (2007년) 일본 군마현 오타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인 2006년 말경, 오타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 표주호 씨가 살해를 당했는데 일본 경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일본에서 살해를 당했다는데 누가 죽였는지 정황을 아는 사람도 있고 범인으로 거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인들은 특히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표 씨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경찰이 안 나서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죽은 표 씨가 한국에서 조폭이었거든. 근데 일본으로 와서 호스트바도 하고 뭐 불법 안마 시술소도 운영했어요. 한국 조폭이 일본으로 와서 업소 운영하면 누가 껴있을 것 같아요? 야쿠자지. 그래서 경찰이 가만히 있는 거지. 실제 표 씨의 죽음에 야쿠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한 야쿠자의 실명이 사건과 함께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 경찰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야쿠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걸까? 2006년 11월 말경 실종됐던 표 씨는 약 한 달 뒤 오타시 남쪽에 흐르고 있던 도내강에서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속을 떠돌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처참한 상태. 부검이가 지목한 사인은 뇌 좌상, 의상이나 다른 충격으로 인해 뇌 조직에 출혈과 손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시신엔 다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얼굴과 가슴 쪽에 있는 화상 자국, 목 부위에 두꺼운 끈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상흔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런데 상흔보다 더 특이했던 것은 표씨 시신이 발견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은 먼저 꽃무늬 이불에 말려 있었고 시신을 싼 이불이 이불리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불리 모서리 부분을 솜으로 다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이불리 전체를 테이프로 돌돌돌 감아서 강에 유기했는데 뭔가 정성을 들여서 유기를 했다고 해야 하나? 시신이 강에서 떠오르지 않게 조치한 뒤 유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신이 이불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듯한 괴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표주호 씨가 사망하기 전 주변에 공공연하게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엄포를 놓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인다고 경고했던 표 씨가 되려 살해를 당한 상황. 피해자 표 씨가 살해하겠다고 지목했던 사람은 바로 소문 속의 야쿠자. 표 씨의 살해범으로 지인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인 야쿠자 이상민 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입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표 씨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라는 상황이 있었고요. 나오는 이름들은 다 가명입니다. 시신 상태가 뇌 좌상이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걸로 맞아갖고 뇌가 깨져서 안에 다 열려갖고 뭐 나왔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공기에 의한 공격. 그렇죠. 네. 좀 심각한 거죠. 뭐 이렇게 혹인한 게 아니라 네. 깨져갖고 안에 있는 게 뇌수나. 드러났다는 얘기고 화상, 뜨거운 물을 이라든가 뜨거운 물을 붓다. 그다음에 목을 졸랐다. 네. 세 가지예요. 세 개가 좀 이게 연결이 좀 별개처럼 느껴져서. 근데 이제 네. 뇌 자상이 한 번이었으면은 충격을 줘서 뭔가 기습 같은 거겠고 네. 목을 조른 게 지금 두꺼우니까 무엇인가 그걸로 살해했을 가능성. 네. 뜨거운 물을 부거나 뇌를 했다고 금방 죽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살해 사망한 방법도 그렇고 뭐 영화나 흔히 뭐 야쿠자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인지 시신을 좀 자기들 딴에는 프로처럼 유기를 안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멘트나 아니면 죽이더라도 뭐 사시미라든지 신세계처럼. 사시미로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 칼로 쓰지 않았고 유기도 사실 떠오르게 베갯잎도 이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처리는 왜 이렇게 허술하지? 이불을 돌돌 감아서 강에 던진 거예요. 발견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왜 쌌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예우를 해주는 느낌? 약간의 장례 같은 느낌? 쌓아줬다라는 건가요? 그럼 약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발견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시체는 좀 예우를 해주자. 지금 이제 이 한 명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가명 이상민이라는 한국인 야쿠자가 한 명 있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표 씨가 으름장을 전부터 놓고 다녔는데 본인이 이제 죽어서 발견이 된 상황이고. 근데 여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표지호가 죽은 사람이 이상민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문이 원래 있었던 건지 그걸 낸 건지 요건 좀 명확지 않아요. 아, 수사 방향성 때문에 그런. 예예예. 소문은 뭐냐? 표지호가 이상민을 죽이겠다고 뭔가 막 해다가 마치 그것을 안 이상민이 먼저 죽였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불법 체류자란 말이에요. 네. 어차피 나봤자 일본 사연은 아닐 거예요. 제1 동포. 아니, 불법 체류자 사이죠. 네. 굉장히 좁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의도한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지금 야쿠자와 경찰과, 왜냐면 이제 경찰이 야쿠자 관련된 걸 수사를 안 한다라는 불만, 그리고 또 한국인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안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네. 우리랑 다르게 야쿠자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조폭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일정의 지방의 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힘 있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조폭하고는 저 급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다. 그럼 어떤 경찰이 수사를 하겠어요? 제일 한국인들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제기하기는 어렵죠. 자, 표 씨는 정말 소문 속의 한국인 야쿠자에게 살해를 당한 건지, 둘 사이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이후 상황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조는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아는 사람의 요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흥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남 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 조직 속칭 와이파이 조직원으로 일본에서 호스트바와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며 야쿠자 일을 하는 한국인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피해자 표 씨와 한국인 야쿠자 이상민 씨가 처음 알게 된 시기는 2003년 10월경. 당시 이 씨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스미요시카이의 지역 조직 간부였습니다. 제1동포가 아닌 한국인이 간부급인 경우는 흔치 않아 당시 한인 사회를 주름잡았던 이상민. 그런데 피해자 표 씨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야쿠자 이 씨 사이에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에 야쿠자 이상민 39살, 표조는 33살, 나이로도 이상민이 위죠. 게다가 야쿠자 조직 간부급이라 후배들이 많았는데 표조가 이상민의 후배와 룸메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아는데도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 표 씨는 이 씨와 같은 야쿠자 조직에 있던 조직원 21살의 남성 김혁건 씨와 룸메이트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야쿠자 이 씨의 존재를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006년 11월 초순경, 도쿄 신주쿠구 아카사카에 있는 모 주점에서 야쿠자 이 씨와 조직원들을 만났는데도 표 씨가 이 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본척 만척 행동했던 겁니다. 네, 당시 표조는 지인이랑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이상민을 알면서도 인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상민과 같이 있던 후배 야쿠자들도 표조랑 지인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이 자신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이 야쿠자 간부인 이상민이 후배들 앞에서 기분이 상했던 거죠. 후배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야쿠자 이 씨. 그런 후배 2명에게 표 씨와 그의 지인을 끌고 가 손봐주라고 시켰습니다. 이 씨의 후배들은 표 씨와 지인을 야쿠자 숙소로 끌고 가 감금한 상태에서 협박한 뒤 풀어줬습니다. 표 씨는 자신도 조폭인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쿠자 이 씨를 작업하겠다며 큰 소리쳤고, 이틀 뒤엔 함께 사는 야쿠자 조직원 김혁건에게 이 씨를 작업하려고 하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다른 후배에게 듣고 표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리어 이 씨가 죽지 않고 표 씨가 죽은 상황. 표 씨의 시신 발견 약 1년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표 씨가 실종되기 전에 주점 사건으로 한국인 야쿠자 간부하고 일을 벌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간부가 안 죽고 표씨가 죽었다. 간부가 후배들을 시켜서 먼저 친 것 같은데 그 후배들까지 싹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표씨의 죽음에 연관된 용의자들이 모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첩보. 그리고 놀랍게도 용의자 중 한 명은 한국 군대에 입대해 군생활 중이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육군본부와 공조수사를 시작했고 곧 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등병 김혁건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22살의 김씨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던 야쿠자 조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어익님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살던 사이였습니다. 행님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가지고 제 명의로 유흥업소도 열고 휴대전화도 개통하고 제 명의로 가게도 내고 제가 업소 일도 도와주는 조건으로 지분 5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행님을 죽입니까? 이상민이 룸메이트이자 사업 동료였던 동생 김혁건을 시켜서 표주호를 제거했다는 첩보는 과연 사실일까? 비정한 거리엔 정말 의리 같은 건 없었던 걸까? 네, 이 당시 안에서의 관계, 일본 안에서의 관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민이라는 인물은 한국인으로선 드물게 그 야쿠자 3대 조직의 간부로 있는 상황.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좀 거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쿠자가 좀 갑인 상황인데 그렇죠. 밀고 들어가는 게 표시라는 한국인 족복 출신이 불법을 체류하면서 유흥업소 일 같은 걸 하면서 밀고 들어간 서열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상민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인데 표주호가 이상민을 무시한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상민이 표주호를 손봐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표주호가 앙심을 품고 이상민을 죽이겠다.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좀 넘기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3대 그럼요. 조직의 간부면은.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조폭이면은 나주 출신이면 나주가 나와바리라는 자기 여기선 몰라도 지금 타지에 가서 그곳에서 실세를 일명 제낀다? 가능할까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자기도 무시당했고 맞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지역의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작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튀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야쿠자 3대 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동생들 앞에서. 이거는 좀 그리고 그래서 손 한번 봐줬는데 오히려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내고 다닌다? 저거 좀 보여줘야겠는데라는 동기가 사실은 이상민이라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죠. 근데 그게 꼭 죽이는 것으로 굳이 죽여야 할 이유가 뭘까? 자기는 힘이 세고 손 좀 봐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상황에서 표가 죽고 갑자기 그 사람들 관련된 사람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주호와 룸메이트 관계였던 김혁건이라는 당시 21살, 한국에서는 당시 22살에 왔죠.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일명 국방 의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야쿠자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야쿠자는 군대를 나와야 되나요? 그건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영건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좀 이상해요. 범죄를 살인을 저질렀는데 수사망에 좁혀오니까 절도해가지고 뭐 강도에서 교도소로 일명 피하는 뭐 이런 게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네. 누가 잡아요? 지금 수사 누가 알고 있어요? 일본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근데 일본 경찰이 수사 하나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첩보가 들어와서 한국 그 광수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야쿠자로 활동했던 야쿠자 조직원이 거기서 했던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한다? 피했다? 일본 경찰에 어차피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 진짜 스토리라면은 룸메 형님 동생하는 룸메를 어린 동생 21살을 시켜서 그 표를 그 동업 관계인 사람을 친구를 시켜서 친구를 친 야쿠자가 이런 그렇죠. 스토리인 거잖아요. 꼭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야쿠자라고 하면은 일본 내에서 다른 자원도 많잖아요. 자기들 행동대원들이 있을 그렇죠. 때 조직에. 그럼 이상위는 행동대원이 김혁건밖에 없나요? 좀 이상하죠. 21살짜리가 행동대원의 에이스 일리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군생활 중이었던 김혁건이 체포가 된 뒤에 경찰은 강도 높은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압박에 김혁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제가 죽인 거 맞습니다. 근데 상민 형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형님이 네가 일본에서 건달 생활 계속 하려면은 누구한테 붙어야 하는지 잘 판단해라. 작업만 잘해주면은 신주쿠, 아카사카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돈도 안 떨어지게 해준다. 저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작업했습니다. 김혁건은 표시를 함께 살해한 공범이라며 고씨라는 인물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속칭 알파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적이 있는 고영수였습니다. 2006년 5월경 친구의 소개로 일본에서 야쿠자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혁건을 알게 된 고영수. 당시 김혁건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는데 이때 고영수가 도와준다고 접근해서 둘이 친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약 밀수는 무산됐지만 이후에 고 씨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형님인 야쿠자 이상민을 도와 일을 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다시 김 씨를 만나서 의형제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랐던 고영수는 일본어가 유창한 김혁건과 어울려 술집과 클럽을 자주 놀러 다니며 의형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야쿠자 이상민의 얼굴만 알고 있던 조직원 김혁건에게 이상민을 제대로 소개해준 사람이 고영수. 그러니까 야쿠자 조직원인 김 씨보다 조폭 고 씨가 야쿠자 간부 이 씨와 더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된 고영수는 김혁건의 진술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혁건이한테 우리 상민이 형님이 표조를 작업하라고 지시했다고요? 아, 동생이 표조를 죽인 건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혁건이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니 상민 형님한테 배신감을 느낍니다. 김혁건에게 살인 교사를 한 이상민에게 배신감마저 느낀다는 고영수. 이건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 어쨌든 고 씨는 계속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표조를 주려고 하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형님이 지시한 것도 몰랐고요. 그때 동생 말로는 그 표조가 동생 여자친구랑 몰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표조한테 좀 따져야겠다고 해서 저는 중재를 하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가는 건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공범 고 씨의 입에서 김 씨가 수사팀에게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범행 이유가 나왔습니다. 김혁건의 여자친구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까? 김혁건에게는 일본 유흥업소 직원인 T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주어가 김혁건의 여자친구 T가 일하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함께 잠자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김혁건은 의형제인 고영수와 야쿠자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며 표주어를 욕했고, 이야기를 들은 고 씨 역시 그 자리에서 표주어는 양아치다, 죽이든지 작업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또 고영수는 야쿠자 이 씨와의 문제로 야쿠자 숙소에 끌려왔다가 돌아가는 표 씨를 보며 동생 여자나 건드리는 놈이 건달이냐 라며 소리쳤고, 다른 선배에게는 표조를 작업해버려야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표 씨를 죽이겠다고 말했던 고영수.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표 씨의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혁건의 말대로 야쿠자 간부인 이상민의 지시로 표 씨를 작업했다고 말입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인물, 공동으로 같이 일명 표 씨를 작업했다라고 하는 고영수라는 인물이 나오고 주장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애매한 건 그거예요. 네. 야쿠자 이상민, 야쿠자 김혁건. 네. 근데 김혁건은 이상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차 밑에 있기 때문에 김혁건이 오히려 고영수가 김혁건과 이상민을 연결해 줬어요. 네. 고영수는 일정 정도 한국 조폭 조금 급이 있고, 그러니까 이상민도 회수인.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김혁건이 표주를 죽였는데 사실 이상민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좀 이상한데? 처음 본인 논리는 잘 판단해라. 일본에서 네가 건달 이 야쿠자 생활을 하려면 어느 라인 타야 되는지 잘 생각해라라고 해서 원래 있던 그 형님 표조 말고
야쿠자 라인. 그러니까 약간 금전적 이득도 좀 이게 급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상민은 3대 조직이고 표주오는 그냥 나주에서 조폭하던 애가 일본 가서 사업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어느 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라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있고 여기는 지금 뭐 해외에서 들어온 작은 뭐 그냥 그럼요. 자영업자고. 네.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고영수는 이상하다. 혁건이한테 이상민이 그거를 왜?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게 아닐까요? 고영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김혁건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표주호가 김혁건의 여자친구를 건드렸다.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표주호를 뭐 이랬다.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표주호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거 다 김혁건의 얘기예요. 네. 김혁건이 야, 씨, 표주호의 그 양아치 새끼다. 아니 내 여자친구 건드려? 네. 그러니까 표주호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고영수가 어쨌든 이상민 지시로 죽였다라고 해버려요. 왜 갑자기 그렇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난 중재하러 갔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같이 죽였는데 네. 누군가가 시켜서 죽였다고 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제 김 씨와 고 씨라는 인물은 이제 김 씨는 좀 어린 시절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어를 좀 잘했고 고영수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존을 고 씨가 일본에서 김혁건에게 의존을 많이 했다는 사이라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의형제로 지냈던 사이라는 게 좀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야쿠자 간부 이 씨, 이상민 같은 경우는 나는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표 씨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표 씨가 며칠 동안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은 내가 알고 있었다. 이후 진정이 된 표 씨가 야쿠자 후배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냥 나는 오타시에서 조용히 살겠다라고 표 씨가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는 안 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김혁건 같은 경우에 야쿠자 이 씨를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자신에게 살해 교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보스가 중간 보스가. 하지만 이상민은 나는 그때는 한국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한국에 있었던 것이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또 그리고 김 씨가 이 씨라는 이상민이 살인 교사를 나에게 지시하면서 돈도 안 떨어지게 해준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시에 또 경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부하들 돈도 제대로 못 챙겨준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돈을 바라고 나에게 그걸 했겠냐라고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민이 네. 표주호를 죽여야 될 이유가 많지가 않아요. 이성인의 입장에서는 쟤를 꼭 죽여야 돼? 손만 봐줘도 돼. 네. 일본에는 내가 갑인데 굳이? 어쨌든 뭐 사람 죽이는 건 부담이 있는 행위니까. 그럼요. 네. 굳이 왜? 네. 그리고 표주호라고 하는 애가 사실 내 이상민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 야쿠자들이 전화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가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상민이 우연히 길 가다가 김혁건한테 사례를 사주했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아니 네네. 명색이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가 야 길 가다가 야 쟤 죽여. 야 이거는 아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했다. 아니 야쿠자는 그냥 시키면 돼요. 네.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지. 야, 네가 해야겠다 그러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김혁건의 말에 좀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김혁건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에 일명 숨어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 군대에 왜 숨어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야쿠자 조직이 시켰다고 하면은 네. 야쿠자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름 있는 야쿠자인데 자기들이 작업을 지시하고 한국에 숨어 있어라고 하는 야쿠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영향력이 있는 일본에서 오히려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요. 오히려 네. 일본에 있으면 되는 거를. 네. 네. 표씨 살해 사건으로 이상민, 김혁건, 고용수 세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표씨가 사망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 밝혀진 사실은 이랬습니다.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하다가 표씨와의 잠자리 사실을 알게 돼 분노했다는 김혁건. 사건 하루 전일 2006년 11월 29일 오후 3시경 고용수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김혁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친 때문에 표 그 새끼만 보면 화나 죽겠다. 그 새끼가 또 뭘 했는지 아나?
형 같은 양아치랑 자주 만나지 말라더라. 형이랑 자꾸 만난다면서 나를 자꾸 때리고 괴롭혀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랑 같이 작업하러 가자.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고 씨는 함께 작업하러 가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김 씨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오타시에 있는 표조의 집으로 향했던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김혁건이 어느 건물에 차를 세우고는 연장을 챙겨오겠다며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김혁건이 범행 도구를 가지러 간 곳은 그의 친구 집. 동생이 연장이라고 하길래 저는 뭐 칼 같은 거나 흉기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도복 띠하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왜 유도복 띠를 가져왔는지는 묻지 않았다는 고영수. 그는 김 씨와 함께 다시 차를 몰아 야쿠자 숙소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있던 고 씨가 숙소로 올라가 야쿠자 후배의 운동복을 빌려 입고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두 사람은 오타 씨의 퓨조의 집으로 향했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김혁건은 고영수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표 씨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휴대전화로 고영수에게 표조 나간다 숨어있어 라고 연락한 김씨. 말 그대로 곧 표조가 나오더니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표조가 나가고 나서 행님 보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거긴 제가 사는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행님이 인터넷 전화로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둘이 음악도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행님, 그냥 여기서 죽여버릴까요? 행님이 옷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표조 들어오면은 뒤통수를 한 대 내리치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표조에게 전화가 걸려온 후 차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김혁건은 다시 고영수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주고는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나면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말대로 계단에서 기다리던 고씨. 긴 기다림의 시간은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씨는 중간중간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운데 힘들지 않냐거나 표가 지금 샤워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두 사람은 한 사람을 해치려고 1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했던 걸까? 그건 표씨의 덩치 때문이었습니다. 표주원은 키 185cm에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거구로 함부로 덤비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새끼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잠자는 그 새끼 얼굴이랑 가슴에 끓는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어 큰 고통과 충격에 빠진 표씨.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표씨의 머리를 냄비로 내리친 김씨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표씨를 뒤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도망친 표씨. 하지만 그때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고씨가 표씨를 막으며 몸싸움을 했고 김혁건은 유도복띠를 꺼내 뒤에서 표씨의 목을 감아 조르며 넘어뜨렸습니다. 표조가 넘어지니까 동생이 그 위에 올라타서 이 띠로 목을 계속 조르는데 힘에 붙인다고 저한테 한쪽을 잡아당기라고 해서 이 한쪽을 당기기만 했습니다. 표조가 힘이 빠지니까 동생이 맥박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표조 맥박을 재보더니 형, 이 새끼 갔어. 그러더라고요. 네, 범인들의 주장에 따른 현장 재구성 판결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지금 공으로 봐서는 네. 이건 김혁건의 단독 범행이에요. 고영수를 끌어들인. 네. 이상민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야쿠자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야쿠자들은 총 있어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에서 총격전 벌이는 애들이에요. 네네. 3대 조직에 죽이려고 했으면 총으로 쐈겠죠. 그죠? 이게 몸이 크다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상민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그 자기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그나마 동기가 되는 건 그거 그렇죠. 정도네요. 근데 죽이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거는 왜 도복을 갈아입고 도복 띠로 하죠? 칼도 없나요? 몸에 나온 상흔과는 지금 일치하는 공격 행동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랬는가 지금
김혁건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가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작업했다고 그냥 개인적인 원한인데 아니면 표지호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뭐 이런 게 탐이나 갖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명의를 좀 김혁건이 빌려줘서 표지호는 불법 체류자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네. 그러면은 표지호가 없으면 그 사업장은 자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본인이 보면. 업장 돌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기 여자친구를 그랬다고 하지만 그 고용수는 김혁건한테 의존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잘 나가는 조폭이었다는 것 치고는 지금 뭐 계단에 쭈그리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조폭이랍시고는 연장도 그렇고 참고로 이제 김혁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얼굴에 이제 빵모자를 씌우고 고용수와 함께 시신을 옷방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다음날 유기하기로 하고 고용수와 함께 신주쿠에 있는 야쿠자 숙소에 가서 잠을 잤다고 하고요. 다음날 두 사람은 같이 마트에 가서 이불릿, 테이프, 목장갑 등을 샀고 표 씨의 집으로 가서 옷방에서 시신을 꽃무늬 이불에 말고 이불릿과 솜과 함께 넣고 테이프로 돌돌 만 뒤에 승합차 뒷좌석에 싣고 다리에 가서 도내강으로 던져 유기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앞서서의 저희가 그 이불릿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이 나중에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산 정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한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 씨가 이제 고 씨를 사건에 끌어들일 때 표조가 형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때리고 괴롭힌다. 형을 뭐 양아치라고 불렀다. 뭐 등등 해가지고 약간 좀 이간질스러운 말을 좀 했다라는 끌어들이려고. 네,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김혁건이 주도한 고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거죠. 실제로는 그건 아닐 거고. 김혁건은 군 검찰에서 진술할 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야쿠자 이상민의 살인 교사 지시였고요. 두 번째, 여자친구와 표 씨가 잠자리를 해서 화가 났었다. 세 번째, 이제 표 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하면은 이 업소 지분 50% 준다고 했는데 안 줬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후 밝혀진 사실로 당시에 김혁건이 일본에서 도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1,200만 엔, 당시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혁건은 표 씨 살해 이후에 표주호가 운영하던 호스트바에 찾아가서 본인이 수금을 해왔다. 1년 정도 뒤에까지. 그리고 호스트바에서 표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처분하려고 했던 사실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이죠. 경제적 이득. 예, 표주호의 지분을 지가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이상민과 여자친구는 구실일 뿐이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고용수를 끌어들여서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를 했고, 그리고 지가 도망 나왔고. 설명은 그렇게 되는데 너무 좀 서툴러요. 당시 뭐 21살이라는 나이가 아무래도 좀 그러면 야쿠자의 그냥 하급 조직원 아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3명이 각각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교사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교사의 증거가 범인 김혁건의 주장뿐인데 이 주장이 모순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배척이 됐고요. 살인과 사체 유기로 같이 재판받은 고영수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범인인 김 씨는 당시에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 판결문은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량은 확인이 안 됩니다. 고 씨 공범이 살인과 사체 유기가 8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가능성은 높죠. 뭐 15년형 이상. 예, 그렇죠. 예. 마치 그 예전에 영화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3대 야쿠자 간부, 뭐 한국에서 넘어간 조폭들만 하면 뭐 어떤 의리의 뭐 약간 좀 뭐 그런 누아르인데 아내가 되게 추잡하고 막 말 그대로 우당탕탕이고 막 추잡한 돈 노리고 막 그렇죠. 이런 세계네요. 실제로 조폭 애들 뭐 사실 양아치들이죠. 네. 다만 야쿠자의 중간 간부 이상은 좀 다르죠. 근데 야쿠자의 중간 간부도 실제로는 여기는 사실 아예 관련이 없었죠. 없었을 수 있는 거죠. 네. 표조라는 인물은 물론 조폭입니다. 조폭이지만 뭐 어쨌든 김 씨에 의해서 그냥 사망했기 때문에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